벌어 모아 굴려 도너리 저희가요 코로나 소식으로 오프닝을 연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역시 방심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럼요. 이렇게 조금씩 계속 이제 퍼져 나가다 보면은 네. 다시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6월 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 마스크 안 쓰고 다녔던 게 전생 같다고. 맞아. 그 정도 원하니까. 그 정도로 계속 쓰고 다니니까 네. 사실 여름에 마스크 끼면 너무 덥고. 맞아요. 익숙해졌어.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국가들이 있대요. 그래요? 들으셨어요? 어디지? 어디?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가 이 오.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고요. 진짜로? 유럽 국가에서는 슬로베니아가 처음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인구가 500만 정도고 슬로베니아는 200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두 나라 모두 2주 연속으로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종식 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확실히 땅은 넓고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거리가 있나 봐요. 네. 밀집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한 가지 희소식은 네. 우리 그 영화 중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아바타 2가 뉴질랜드에서 다시 촬영을 재개했다는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약간 복장 아바타. 맞아요. 아바타 색깔로. 네. 사실 벌써 종식하기는 조금은 이르지 맞아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베 총리도 코로나 거의 종식이라고 일본 거의 거의 종식. 아니, 근데- almost. 거기는 아예 종식의 기미가 안 보이던데 그러게요. 거의 종식이 뭔 종식. 말이죠? 이게 제가 그 스브스뉴스 팀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듣는데 네. 사실 WHO에서 정한 이 종식에 대한 기준은 없대요. 없군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니까 네. 그거의 2배인 28일 동안 이런 새로운 확진자가 없으면 사실상 종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무더위가 오기 전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그런데 전 세계 국부 펀드들이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 다 줍줍을 했다고. 저만 줍줍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국부 펀드도 줍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그때 트렌드야. 얘기했던 게 사우디 국부펀드가 그렇죠. 그 우리의 그 케니땡 하니땡 있잖아요. 깨니벨. 그거를 이제 줍줍했다 얘기를 하는 그건 들었는데 국부펀드가 다 있나 봐요 나라별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있는 건 아닌데 우리 개인이나 기업도 투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도 이런 외환 보유고 같이 나라에 쌓아둔 돈을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곳곳에 투자를 합니다. 신기하다. 나라도 주식을 하는구나. 네, 대표적으로 세계 큰손 제1등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 펀드가 노르웨이가 있는데요. 1등이에요? 네, 산유국이거든요. 이제 기름 팔아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자산을 굴리는데 네. 이번 1분기 때 미국 주식들을 대거 줍줍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거죠? 네, 1분기 때 많은 국부 펀드들이나 기관들이 현금 확보한다면서 많이 던졌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사우디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했죠. 네, 투자를 반대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줍줍한 종목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언택트가 아니라 많이 모여야 되는 의외네. 네, 오히려 컨택트 기업들을 줍줍해서 관심이 됐는데요. 컨택을 잘못한 거 아닐까요? 어차피 끝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질러버린 거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쨌든 평생 동안 우리가 다 흩어져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날 것이다라는 거에 베팅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해보자면은 호텔 예약하고 비행기 타고 건너가서 땡진이 테마파크도 한번 갔다가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를 해서 줍줍을 한 걸로 보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투어 생기겠네 그럼. 그런 셈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국부 펀드도 그러면 어떤 좋은 주식 줍줍했나요? 제가 그거 좀 들은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 국부펀드가 의료용 대마 마리화나 회사를 인수를 사가지고 했어요. 아니 인수가 아니라 투자를 했다는 거죠. 투자를.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약간 구설에 오르기도 했죠. 실제로 그 우리 한국의 국부 펀드가 이번에 1분기 때 캐나다의 세계 1위 마리아나 유통 판매 업체예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지분을 매입하면서 그래도 나라 돈인데 이걸 뭐 개인도 아니고 테마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좀 너무 그런 곳에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를 해놓은 물품인데
그게 나라가 거기에다 투자를 했다는 게 좀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뉴스를 좀 하다 보니까 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의료용 마리화나는 정말 진통제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합법화되어 있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직 찬반 논란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지난번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꼭 의료용 마리화나가 필요해서 꼭 그 합법해줬으면 어머니, 좋겠다. 어머니. 맞아요. 맞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화두가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리화나 업체를 산 것이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ESG라는 측면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SG가 뭐예요? MSG? ESG. 그 ESG는 그러니까 첫 글자가 E가 환경을 뜻하는 영어예요. Environment.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 소셜, 네, 소셜리티. ESG고요. 그리고 G가 이제 지배구조. 지구는 모르겠어요. 거버넌스라는 영어의 이제 첫 글자를 따서 ESG라는 건데요. 소위 말하는 비재무적 투자라 그래서 숫자로는 뭔가 평가가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평가를 하겠다,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최근에 많이 핫하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ESG 워너비가 부릅니다. 뭐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평생 지구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똑같죠? 똑같은데 이 부분은 원래 이석훈 씨가 부르는 버전이잖아요. 왜 자꾸 소몰이 창법을 하세요? 네, 예,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요, 새로운 투자 물결, 전 세계가 ESG에 주목하는 이유는입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노르웨이 6월에. 국부펀드가 이제 원칙을 발표한 게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기업은 돈이 아무리 되더라도 투자하지 않겠다. 아예 이제 멋있네요. 네네네 아예 블랙리스트를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카지노나 뭐 무기를 만드는 기업이나 뭐 술로 건강을 해치는 기업들 아예 블랙리스트 150여 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다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게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서도 13년 만에 기준 하나를 추가한 게 바로 그 ESG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그 노후를 책임지는 그 국민연금도 절대로 그런 나쁜 곳에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기업 라고 밝힌 인성 거죠. 보겠다는 네, 거죠. 이제 기업의 인성을 보겠다. 인성평가.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준다고 해도 그 네. 기준 때문에 안 할까요? 이게 논의가 되는 이유가 아무리 잘해도 단기간 수익률 잘 내도 요즘은 뭐 하나 잘못하면 완전히 무너지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롱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기업의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좋고 단기간 테마로 뭐 몇 배가 뛰더라도 인성 잘못되면 바로 그치 요즘은 그치 아웃되기 시작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빵 뜬 다음에 인성 논란으로 날아가잖아요. 네. 어쨌든 이왕이면은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으니까 수익률도 내고. 이왕이면 솔직한 네, 기업. 그렇죠. 네네. 한결같은 기업.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밀레니얼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결식아동 돕는 식당 같은 곳에 가서 돈줄 내고 왔다. 돈으로 혼쭐 내고 왔대. 네, 돈으로 혼줄. 혼줄을 내고 왔다. 그러니까 소비 자체로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걸 드러내는 거죠. 그거 미닝 아웃 소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닝 아웃. 네. 어, 신기하다. 확실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요즘에는 정말 맞아요. 사회적으로 그냥 불매 운동을 확실하게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단호하죠. 거기가 진짜 크게 혼났잖아요. 거기 그 우유. 냠냠 유업 갑질 논란에 휩싸였었죠. 근데 사실 딘딘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SNS를 통해서 많이 보지만 네. 뭐 불매 운동 이런 거 하면 확실하게 전개를 하잖아요. 아, 그쵸. SNS에 올리기도 하고. 아, 근데 안 할 건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럼 확실하게 최근에 불매 운동 했던 뭐 기업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그 유니 땡땡 있잖아요. 아. 옷 브랜드. 거기서 이제 한번 그 CEO가 헛소리 한번 했잖아요. 그게 진짜 좀 화가 나서 맞아요. 어디 한번 보여주마. 우리한테 그거 내복 하나 하면서 우리 내복 못 만드나? 하면서 내가 다른 내복을 많이 샀죠. 저 이 까만 티가 원래 그거였거든요. 유니땡땡. 네. 어. 브랜드를 분산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12종 정도. 오, 내 눈에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다 다른 브랜드였어요. 다른 디테일이 조금씩. 진짜 몰랐어요. 이런 사례가 이제 해외에도 당연히 있는데요. 아, 예. 차량 공유 1위 업체인 땡버 같은 경우도 네. 창업자가 성추문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아.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했고 진짜? 그리고 미국의 최대 카지노 재벌도 이제 성추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땡스바겐 그 네. 유럽의 아. 자동차 디젤 게이트. 네 폭스바겐 한국 법인이 일부 차량의 국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게 벌써 2015년입니다. 근데 문제가 아직도 이제 올해 5월에
최근 판결 난 거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연비 조작해서 판 자동차 다시 다 사줘라 라고 바로 얼마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지금조차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잘못하면 정말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평생 고통받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쭐만 또 내지는 않죠. 저희가 그 가뚜기. 가뚝이 이제 계속 정규직 사원 뽑고 우리 심장병 어린이들 돕고 예 이분 따님이 너튜브 하시는 것 같아요. 나 봤어. 햄씨. 예.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긍정적인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고 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홍보 효과를 많이 불러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런 데도 있어요. 제 고향이 대전이잖아요. 네. 대전에는 이제 튀김 소보로로 유명한 빵집이 있거든요. 알아. 네. 근데 그 빵집도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아요. 그래서 화제가 됐고 이제 대전에 거의 뭐 명물 상징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잘 돼야 됩니다. 맞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착해지는 데 이유가 있죠. 우리가 벌써 이렇게 알아서 홍보대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또 해외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아웃도어 기업 중에 땡타고니아라고 그래 여기가 비싸. 이거가 이 재질 같은 게 환경을 절대 해치지 않는 재질로만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철학 하나 가지고 순식간에 아웃도어 2위까지도 올라가서 네, 대표적인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의료 무상 수선 서비스예요. 많이 팔아야 돈을 버는데 오히려 수선해서 계속 고쳐 입으라는 거예요. 부어 입어라. 네네네. 더 사지 말고 환경 보호에 참여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검정 고무신 정신을.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로 이어져서 그럼 하나라도 더 사줘야겠다 이런 반응을 갖고 오는 근데 거죠. 그랬구나. 제가 얘네가. 저기 어떤 샵이 오픈했을 때 그 연예인들 가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옷 입고. 네. 거기서 갔었어요. 네. 저긴 희한한 게 갔는데 옷을 설명을 안 해주고 이거에 들어간 소재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환경을 우리가 얼만큼 생각했다를 계속 이렇게 어필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저게 입으면 소재가 엄청 따뜻하고 막 엄청 기능성이 좋더라고요. 저게 후리스 자켓 이게 유명한데 저게 그럼 양털이 아니에요? 저게 아니라고 뭐 플라스틱? 플라스틱이라고. 진짜? 왜냐면은 그거 제가 봤어요. 그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그 막 뭐 오리나 이런 것도 거북이 막 있겠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진을 보면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우리가 재사용을 해서 옷을 만든다. 막 이런 걸 했었지. 되게 좋은 회사였구나. 대단하네. 심지어 적자가 나도 매출의 1%는 지구에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다라면서 꾸준히 내오고 있고 그런 매출의 식으로. 1%요? 네네네. 오. 매출의 1%를 작년에 우리 또 호주에 산불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엄청 많이 났었지. 났잖아요. 그때 뭐 6개월간 계속 지속되니 화재로 야생동물들이 약 10억 마리가 목숨을 잃었다고 했는데 이때 뭐 스브스 뉴스에서도 굉장히 연작 시리즈를 내면서 많은 좀 조회수를 기록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옛날 예. 같으면 뭐 호주 산불 이런 얘기면 우리 교민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고 네. 넘어갈 텐데. 그거 기억났어요. 막 캥거루였나 코알라한테 소방관들이 물 주니까 경계할 법도 한데 와가지고 계속 먹고 있는 거. 맞아.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 막 네. 코알라 막 울고 있고. 동물들 막 이렇게 새끼들 다. 타서 굳어 있고 네.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요즘 우리 같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특히나 이렇게 조금 더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을 펼치자 네. 그런 것에 조금 더 어떻게든 작은 보탬이라도 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또 이제 실제로 투자에 이어지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네. 양성평등, 뭐 인권,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기부도 하고 그렇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겠네요. 그래서 요즘 국내 기업들 중에도 이렇게 ESG에 관심 보이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요. 국내 대표적으로는 4대 은행 중에 KB은행이 고객들의 적금으로 조성된 1억 원을 환경재단에 기부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큰 금액이네요. 적재하는 금액. 예.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은행에 적금 가입하면은 통장을 받잖아요. 네네. 그 통장을 뭘로 만들어요? 종이. 종이. 예, 근데 종이 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우대 금리를 줍니다. 진짜 좋다. 네네. 센스 있다. 어. 말이 되네. 사실 요즘 통장 쓸 일 별로 네, 없잖아요. 그쵸. 다 핸드폰으로 하니까.
일종의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금리를 계속 높여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금리가 높아지면은 이거는 약간 게임 깨듯이 게임 같은 느낌. 하면 그쵸, 좋을 것 그쵸. 같아요. 굉장히 많은 또 밀레니얼 세대들이 관심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상품이 맑은 하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온 상품이잖아요. 네. 앞으로 맑은 바다 이런 야. 접근도 출시된다고 하네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로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괜찮은 상품 찾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 갑자기 막 CM송이 떠올라. 맑은 하늘, 맑은 바다. 너무 R&B 아니에요? 우리 함께 만들어요. 잘 나왔는데 멜로디? 맑은 바다, 이거 좀 맑은 말려놔요. 하늘, 우리 함께 만들어요. 근데 아무리 ESG를 행하는 기업이라고 할지언정 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나지 않으면 사실 그럼요. 투자를 좀 맞아요. 꺼리게 되는 게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야 착한 일에서 언제 그러니까. 걸래? 막 이러잖아요 영화에서. 네. 네. 아무리 착해도 수익성을 좀 따져봐야겠죠. 아무래도. 네,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태까지 이런 논의들이 없었던 게 아니겠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더욱더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논의가 되는 이유가 수익률도 결코 뒤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주식 시장만 비교해봐도 잘하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와 그냥 우리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한 ETF만 비교를 해봐도 네. 장기, 단기, 그리고 올해 성과 모두 ESG를 모아놓은 기업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워렌 버핏이 유언장에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90%를 S&P 500에 투자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만 해도 장기 성과가 웬만한 종목들 다 이긴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ESG 잘하는 기업들이 ESG구나. 그 수익률에 못하지 않는다 이런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뭐 투자 지금 이렇게 들어서 모를 때는 그냥 ESG ETF를 사면 되겠네요. 네, 그래도 오. 깔끔하고요. 또 제가 하나 더 가져온 건 한국 시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을 모아놓은 인덱스보다도 한국의 ESG 잘하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가 더 시장을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땡진이와 그 경쟁사 대표적인 경쟁사 땡플릭스가 있잖아요. 네. 이게 다른 측면 말고 ESG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점수가 더 높을까요? ESG. 네, 그거 봤을 사실 때. 솔직히 그냥 딱 이름만 듣고 봤을 때는 뭔가 땡진이 같은 경우에는 왠지 이제 어린이들을 주 시청자 타겟층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왠지 환경 보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교육적이고 좀 더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냈으면 분명히 땡플리스겠죠. 나는 그냥- 땡진이. 저도 땡땡이에요. 땡진이. 전 땡플리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어떤 게 땡진일 것 정답일까요? 같은데. 답은 이제 땡진이고요. 이러니까 안 된다. 모두가 가는 길이 있는데 왜 다르게 가가지고 계속 이 파란색을 보라고. 왠지 오늘 파란색이면 내일 올라갈 것 같거든. 아니야. 근데 오늘 파란색이면 내일도 파란색이더라고.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래서 땡진이가 이제 숫자 말고 다른 여러 가지 ESG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 다방면의 점수가 높아요. 큰 기관들이나 아까 큰 손들 입장에서는 ESG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들어오는 측면에서는 땡플릭스보다 땡진이가 더 유리한 상황인 거죠. 요새 또 땡즈니 애니메이션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이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변했어요. 좀 주체적으로 변했어요. 네, 겨울왕국에서도 우리 엘사가 예전에 이제 드레스만 입고 나왔다면 요새는 약간 레깅스 같은 바지도 많이 입고 진짜? 나오고. 네. 맞아. 토이스토리에서도 우디의 그 여자친구로 나왔던 맞아, 그 친구 있죠. 친구. 그 친구도 원래 큰 드레스를 입었는데 요번에 바지를 입거든요. 아 맞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역동성 있게 많이 변했다. 바뀌었구나. 예. 그리고 뭐 알라딘도 그렇잖아요. 알라딘도 그쵸, 막 그쵸. 이제 노래 같은 것도 막 네. Speechless! 그렇게 안 하나? ESG 언어 자스민, 자스민이 부른 거 아니에요? Just your wannabe. 예. ESG도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맞죠. 어떤 사람은 뭐 젠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각자 관심 갖는 범위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성이 임원들로 많고 여성이 고위 관리직에 많은 기업들을 한번 또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딱 얘기하면 오 할 만한 기업들이 뭐가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선입견을 깰 만한 기업들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국방, 항공, 우주 쪽 방산 기업 중에 방산에. 미사일 발사 1등 기업 로키드 마땡? 네, 로키드 마땡. 엄청 유명한 네, 거. 그렇죠. 세계적인 미사일 만들고 이런 데 미사일 아니에요? 만들고 거기가 거의- 여성 임원이 많다고? 네, 네. 오. 거기가 CEO가 여성입니다. 오, 네네. 의외다. 네네.
멋있다. 또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 중에 AM땡이라는 네. 기업도 여성분이 CEO로 계시죠. 아, 네, 이런 것처럼 이것도. 단순히 여성분이 뭐 임원이나 CEO라서 주목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성소수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다양성을 존중하는 회사가 아무래도 열려있고 기업의 실적이 그렇죠. 좋아질 확률이 높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만 또 모아놓은 ETF가 있어요. 네. 외우기도 쉬운데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네. 그 티커가 그냥 SHE예요. 아. 그냥 코드명이. 쉬. 네, 여성을 뜻하는 아. 이 ETF의 특징이 거의 이사진 중에 여성이 많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직접적이다. 네, 되게 쉬. 직접적이죠. 네, 네, 쉬. 네. 외우기도 쉽고. 어. 네, 그리고 뭐 또 다양하게 있는데요. 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들만 모아놓은 거는 탄소가 카본. 영어로 카본이니까 네. 네, 그걸 축약해서 CRBN 이렇게 외우기도 쉽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 부드럽게 같은 부드럽게. 경우는 재밌는 게 탄소 마이너스 제도를 이제 발표했어요. 탄소 마이너스. 네, 이게 뭐냐면 2030년, 2050년까지 그동안 우리 회사가 내뱉었던 탄소를 다 갚겠다. 와. 네, 앞으로 줄이겠다가 아니라 1975년 이래로 우리가 만들었던 탄소를 다 되갚겠다. 그걸 다 그럼 재고 있으셨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 75년도 어떻게 알아? 이거를 예를 40년을. 네, 뭐 그런 일종의 또 선언 같은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 두 개가 어쨌든 뭐 좋은 의미인데 네. 수익률이 괜찮냐가 저희한테는 네. 중요한 맞아요. 거잖아요. 사실은 수익률도 이제 사실 앞에 보여드렸던 ESG 대표 ETF는 계속 아웃퍼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도 사실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비슷하게 따라오고는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미닝아웃한 기업들에 투자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이런 ETF나 기업들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재밌네요. 네, 진짜 근데 보면은 그 큰 기업들 있잖아요. 네. 뭐 사과나 마이크로 마이크로나. 부드럽게나 네. 안마땡이나 얘네는 안 껴있는 데가 없네요, 네. 진짜. 네. 그만큼 회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ESG든 뭐든 모든 문제에 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여기 그만큼 되게- 대단한 회사다. 그러게요. 요거 지수는 네. 혹시 매달 점수를 매기나요? 어떻게 매기게 되나요? 대표적인 제가 지수를 가져온 게 거의 전 세계 기관의 95%가 따라하는 MSCI라는 지수가 있어요. 네. 모건 스탠리 MSCI. 지수거든요. 거기서 이제 만든 평가 지표는 3개월마다 이제 계속 바뀝니다. 3개월? 공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서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MSCI에서 만든 ESG 잘하는 전 세계 기업들도 있고 미국 기업들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한국 기업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한국에서 ESG 잘하는 기업들만 골라서 투자하고 싶다. 그럼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ESG 지수가 높은 기업은 아무래도 글로벌 1등 탑티어 그룹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 기업들은 좀 ESG 지수가 낮은 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글로벌 자금들, 큰 손들이 들어오려면 ESG 점수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기업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저평가 받는 상황이 계속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ESG 잘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옛말에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착하게 돈 번 부자는 없다. 근데 옛말은 이제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투자 방법도 좀 다양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ESG가 미래에 딱 살아남을 기업들만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착한 소비, 선한 영향력 이런 워딩들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예. 자, 착하게 살수록 부자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다들 행복하게 착한 마음으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Don't worry, be happy. 맑은